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2국 시작합니다.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국부터 빅매치가 성사가 됐었죠. 이 주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지나고 포스트 시즌 첫 대결이었는데 네. 포스트 시즌에 걸맞는 그런 바둑이 나왔고요. 승부도 딱 반집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매판 오더제기 때문에 대국이 끝나고 10분 안에도 오더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잠깐 이제 그 소동이 났었죠. 네. 저희가 예상한 선수들이 나오질 않고요. 그렇습니다. 좀 예상 외의 선수들이 지금 2국에 모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검토실에 4시간이나 있었는데 제대로 속았어요. 네. 이국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오더 공개합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 우선 첫 판은 티브로드가 가져갔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승리였죠. 자, 정관장 황진단과의 상대를 가리는데요. 이 SK 앵크린이 티브로드와 정규 시즌에서는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어요. 네, 티브로드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바로 SK 앵크린이거든요. 네. 오늘 1국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중에 박영훈, 안성준, 이태현 선수의 합작으로 늘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자, 그럼 박영훈 선수에게 박정환 선수가 1국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국 이태현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좀 예상하기로는 이 첫 판에 일지명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두 팀이 모두 이 첫날 좀 이지명, 뭐 삼지명급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은 예상 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검토실에서 티브로드는 이동훈 선수, 그리고 이 아까 SK 앵크린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나올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대로 속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결국은 4지명, 5지명의 선수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1국이 너무나도 빅매치인데다가 두 팀 모두 놓칠 수 없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네. 티브로드의 박정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이 2국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자, 2국 시작 전에 양팀 감독님들의 인터뷰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죠. 예. 그 포스코하고 전반전에 포스코하고 해서 우리가 2대2 승부에서 마지막 판을 반집을 져갖고 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팀이 조금 정체가 왔었고 팀이 한때는 좀 위기까지 몰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 패배가 가장 아프고 상대적으로 그 경기를 이긴 포스코는 그 이후에 완전히 그냥 기세가 살아갔고 정규리그 1등까지 했고 저는 그 승부가 가장 마음에 남고 아프게 생각이 돼요. 예, 뭐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다 잘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장인 안성준 선수가 저로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줬고 또 듬직했고 지금도 가장 믿음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박영훈 주장이나 다른 선수들도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하고 준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티브로드는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고 그 선수들이 박정환 선수부터 그 밑에 선수까지 전부 다 그 캐리어가 아주 훌륭한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한 판 한 판이 우리 팀으로서는 다 버거운 상대들인데 SK가 그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5라운드까지 끌고 가면서 이 티브로드를 상대할 것이냐,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쪽에 박정환 선수와 우리 쪽에 박영훈 선수 내지는 안성준 선수 이쪽이 과연 맞붙어서 진검승부를 할 것인지,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올해는 그 세계 대회가 많아서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작년보다 좀 못한 성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 7라운드 화성시하고의 시합이었는데 그 시합에 따라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려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배 시합이 있는 박정환 선수와 이동훈 선수를 유성해서 데려와서 이제 저녁에 또 시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다행히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기꺼이 이렇게 나와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줬는데 이동훈 선수가 올해 좀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3년째 이제 같이 하는데 이렇게 뭐 정규리그 때는 항상 성적이 안 좋았지만 결정적인 큰 판에서는 항상 제 몫을 해주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 뭐 정규리그 때는 좀 무심했지만 믿고 항상 어린 선수라 제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하게 못해줘서 성적이 안 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잉크린은 강팀이죠. 그 박영훈, 안성준, 투톱에다가 나머지 선수들도 다 강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대고 정규리그 때 저희가 판맛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파이팅!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대결입니다. 이국에 등판하는 박민규, 이태현 선수. 박민규 선수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 나름의 흑역사가 있죠. 아, 그렇죠. 예전에 사실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개막식 당시에도 이상훈 감독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반칙패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자, 이태현 선수 꾸준하게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선수고요. 특히 티브로드에게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첫째 날 이태현 선수를 내보낸 이유는 티브로드에게 강하기 때문에 내보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박민규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도 속기 대결이기 때문에 앞선 대국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죠. 훨씬 빠르게 시작이 되겠죠. 네, 지금 이태현 선수의 흑번인데요. 자, 일단 두 선수는 바둑리그에서도 첫 대결이고 아예 입단한 이후로 두 기사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 어떤 바둑이 그려질지 좀 예측을 해볼까요? 두 선수 모두 굉장한 전투형이고요. 좀 그 전투형이라는 것은 기풍은 비슷한데 좀 극단적인 게 박민규 선수는 아주 속기형 기사이고 이태현 선수는 좀 장고파에 속하는 기사입니다. 네. 근데 뭐 기풍은 두 기사 모두 아주 치열하게 두는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1구각은 전혀 다른 아주 재밌는 전투 바둑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태현 선수의 가장 장점이 이 선수 굉장히 끈기, 끈덕진 이런 게 이제 이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렇죠. 뭔가 바둑을 계속 길게 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 형상으로 길게 간다면은 이태현 선수에게도 좀 부가 있을 거고요. 박민규 선수는 뭐 석전속결이에요. 네, 이 선수 좀 화끈하게 바둑을 두거든요. 특징이 다르지만 네, 상당히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1국의 그 일지명들끼리의 대결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박영훈 선수가 좀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였었는데 네. 박정환 선수가 후반 끝내기에서 역전을 시켰죠.
지금 초반 포석 진행이 1국하고 비슷하죠. 워낙 최근에 많이 나왔던 진행인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네요. 네. 밀어붙이기 정석을 박민규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1국에서는 이제 이쪽을 뭐 막아서 호구를 치고 또 이쪽 붙이는 형태,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온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이 형태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네. 이제 호구를 치는 데까지 지금 뭐 최근에 거의 정석이나 다름없는 진행이죠. 대표적으로 이 진행을 100을 쥐었을 때 박정환 선수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포스트 시즌이 매판 오더제기 때문에요. 지금 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고요. 네. 다음에 누가 나올지 또 승패에 따라서 또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선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태현 선수 제가 좀 미리 와서 물어보니까 이 1국의 승패랑 관계없이 2국도 거의 정해놓고 왔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SK 앵크린이 이 포스트 시즌이 첫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티브로드는 뭐 SK 앵크린에 비해서는 좀 큰 경기 경험도 많고요.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어디서 여유를 느꼈냐면요. 이 저녁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식사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SK 앵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토실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해결했는데 티브로드 팀은 단체가 나가서 편하게 식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티브로드 팀도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락을 먹긴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좀 다른 곳에서 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박민규 선수만 밥을 먹으러 가진 않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힌트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민규 선수가 일찌감치 와서 1국을 관전을 했고 또 검토를 했고 이런 게 체력 소모가 또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티브로드의 이동훈 선수는 검토실 내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동훈 선수라고 네,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좀 착각을 했었죠. 자, 두 팀은 뭐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규리그에서 두 번 모두 SK 앵크린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경기는 박정환 선수가 이제 빠진 가운데 승리였었고요. 네. 당시에 이태현 선수는 이동훈 선수와 김승재 선수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고 박민규 선수는 박영훈 선수 그리고 안성준 선수 SK 앵크린의 원투펀치죠. 여기 모두 패하면서 이 두 선수가 좀 극과 극이의 성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이태현 선수를 내보내면서 내심 이겼던 상대 티브로드에서 이동훈 선수나 뭐 김승재 선수가 나오기를 좀 바랬을 것 같은데 네. 박민규 선수의 등장입니다. 그 2국 오더를 제출할 때 티브로드 팀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쪽 팀 안성준 선수 나오는 거 아니야? 안성준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착각을 했냐면은 이 1경기 이 장고대국에 박정환, 박용훈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지명 선수들이 바로 나오는 그 오더를 보고 두 팀 다 모두 전략이 초반 올인 전략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희만의 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민규 선수와 이태현 선수 각각 5지명과 4지명입니다. 올해 성적 7승 9패로 갔고요. 네, 바둑리그 성적이 7승 9패로 갔죠. 자, 상대 전적은 없고요. 랭킹은 오지명인데도 박민규 선수가 더 높아요. 네, 대체적으로 티브로드 선수들이 이 지명도에 비해서 랭킹들이 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는 천원전 준우승의 경력이 있는 선수고요. 자, 흑번 승률, 백번 승률 비교해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흑번 승률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태현 선수는 100번 승률이 20%밖에 되질 않는데 네. 오늘은 흑이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 보면은 매판 오더제에 있어서 흑승률, 백승률도 따져서 선수를 제출하는 그런 감독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감독마다 스타일이 좀 있죠. 근데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티브로드 팀이 워낙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을 거예요, 선수들에 대해서.
오늘 또 SK엔클의 이태원 카드는 약간은 의외의 카드이긴 한데 워낙 이 선수가 뭐 티브로드에게 항상 잘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아마 최규병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1국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인 박영훈 선수를 내보내고 졌기 때문에 오늘 이태원 선수 글쎄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할 거고 특히 또 이태원 선수는 아마 개인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명들과의 승부를 봤을 때 일단 이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지명, 삼지명과 많이 만남을 가졌어요. 네, 이지명과 두 선수 모두 이지명과 가장 많이 만났네요. 네. 박민규 아. 선수는 이지명 선수와 6번을 만났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박민규 선수는 4지명에게 2승이고 이태현 선수는 5지명에게 1승이에요. 뭐 많이 두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만난 지명 선수에게는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까 SK엔크린 검토실에 있을 때 이태현 선수가 검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 좋은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출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태현 선수가 최규병 감독님에게 저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속된 말로 이제 낚시에 우리 이승훈 캐스터가 걸리신 네. 것 같습니다. 이 연기력도 나날이 선수들이 또 실력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만약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첫째 날은 두 판을 뒀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오더를 생각하고 올 것 같고요. 이제 둘째 날 내일 바로 삼국부터 주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승패에 따라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이태현 선수마저 패하게 돼서 SK엔크린이 0대2가 된다면 내일 삼국 때는 지면은 사실 끝이기 때문에요. 네. 뭐 아마도 안성준 선수 카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승 1패가 된다면 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첫째 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두 선수가 모두 정말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과는 너무 무색할 정도로 오늘 너무나도 차분하게 초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1국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1국 때 워낙 또 이렇게 긴 장기전 바둑이 됐잖아요. 지금 3시부터 두어진데 거의 4시간 정도 두어졌기 때문에 네. 좀 선수들이 초반에는 차분하게 두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빠르게 전개가 되다가 지금부터 생각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쪽을 벌려갔기 때문에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백은 둔다면 나를자가 되고요. 흑은 이제 꼬부려가는 자리가 좋죠. 네. 다음에 꼬부리고 뭐 한 칸 계속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 나를자 이 자리 또는 바로 뭐 이곳을 어딘가 갈라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상변이 포인트인데요. 요즘에 이제 대유행이죠. 이렇게 붙여서 어딘가를 이제 하나를 붙여놓고서 수습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두 칸, 뭐 세 칸 벌려두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 흙이 두터워지는 자세에서 여기 벌리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딱 적당한 위치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굳혀주는 게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간다면 일단 나릴자가 제1감으로 보입니다. 또 박민규 선수 하면 놀랄만한 수를 많이 보여주는 기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기재 있는 아주 그 재기발랄한 수를 많이 두는 선수고 네. 또 수도 굉장히 잘 보고요.
혹시 근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공통적인 약점이 조금 경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가끔씩 나온다는 건데 반면에 이태원 선수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치열하게 한 수 한 수 두어가는 네. 예, 정말 끈질기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대표적인 좀 슬로우 네, 스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민규 선수 시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해보지 못한 수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요. 뭐 둔다면 이쪽 위치인데 여기에도 이제 둔다면 어딘가를 하나 벌려두는 정도거든요. 네, 뭐이 정도 벌려두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은 네. 이쪽보다는 역시 상대방 쪽인데 굉장히 어려운 수를 두네요. 네. 오랫동안 장구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갈라쳐 간다면 그 딱 가운데 한 칸 우측으로 둔다면 네 칸 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갈라칠 때 양쪽에 두 칸 벌릴 수 있는 여유를 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바둑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흙이 이렇게 꼬부려 나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이 튼튼하죠. 그래서 지금은 갈라칠 이 필요는 없는 자리고요. 이제 흙이 뭐 이쪽으로 다가올 텐데 네. 밑으로 다가오네요. 일단은 모양상으로는 여기 두어가는 것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고 가볍게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마늘모 정도로 지켜가는 것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태현 선수가 돌의 방향이 삼선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이 포스트 시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미디어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송으로 좀 통해서 봤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팀들이요 티브로드를 굉장히 경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아주 노골적으로 포스코의 김성룡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티브로드의 3연패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고요. 모두 한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 진출팀 흑백 승률을 좀 살펴볼까요? 네. 티브로드는 흑과 역시. 백이 똑같네요. 네. 승률이. 자, SK 앵크리는 흑 쪽이 좀 더 승률이 높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승수도 워낙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흑 승률이 월등히 앞서 나가네요. 네, 전반적으로 흑백 모두 승률이 좋은 편이죠. 네, 포스트캡텍도 흑 승률이 훨씬 좋고요. 그렇습니다. 티브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 승률이 좋아요. 예전에 속기 바둑을 뒀을 때는 좀 백쪽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 역대 포스트 시즌 다승 성적 이세돌 선수가 14승 7패로 1위를 네, 가장 랭크되어 많은 있고요. 승리를 거뒀고요. 승률로 보면 이제 박정환 선수가 12승 1패네요. 네. 승률 가장 좋고요. 오늘 4승. 승리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승 2위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네. 강유택 선수죠. 티브로드 강유택 선수가 10승 6패. 이 미디어 데이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강유택 선수가 지금 현재 현역 바둑리그 선수 중에서 가장 우승컵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티브로드 선수가 벌써 2명이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재밌는 점이 이영구 선수가요. 올 시즌 화성시 코리아 포스트 시즌 진출하지 않았고 그동안 공백이 3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2위에 올라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박정환. 강효택 선수, 박정환 선수 네. 나란히 앉아 있네요. 이게 정규 시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포스트 시즌 들어오면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SK 앵크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은 포스트 시즌이 올해 처음이고요.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작년 우승 멤버 그대로죠. 네, 그대로 지금 5명 선수 보유한 상태로 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작년 티브로드가 우승했을 때는 당시 박민규 선수는 퓨처스 리거였어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박민규 선수가 티브로드 팀에 있으니까 지금 5지명이지 사실 네. 다른 팀 가면 4지명, 3지명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랭킹이 33위예요. 그렇습니다. 좀 흔히 말해서 이제 사기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티브로드가. 근데 이제 올해 좀 성적이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었고 뭐 감독 인터뷰에도 나왔었죠. 이상훈 감독이 세계 대회가 많아서 이제 박정환 선수, 이동훈 선수 등이 이제 좀 많이 참가를 못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본인이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좀 겸손의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감독이 이렇게 그 크게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선수들이 많이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들 성적이 좋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또 좋은 선수 보유하고 있는 팀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주장인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출전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도 출전을 하겠다. 그만큼 다른 팀원들도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자체로. 지금 이 교환을 하나만 해놓고요. 교환을 하나만 해놓고 지금 이쪽을 굳혀갔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득이라는 거예요. 교환 자체가. 원래 안 두었으면 흙이 한 수 정도 둔다면은 뭐 꼬부려서 여기를 지켜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요 정도 자리를 지키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 막은 의미가 있고요. 이 돌은 공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날일자 씌우면 안 되나요? 날일자 씌우면 이제 뭐 날일자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 먼저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 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모자를 씌워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붙여나가는 자세가 딱 나오기 때문에 한 수로 이제 뚜렷하게 공격은 안 되죠. 아무래도 이쪽에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백이 손을 빼고 둘 수 있는 거고요. 둘, 셋, 넷. 그렇다면 다섯, 왠지 상변의 여섯. 교환 자체가 백이 좀 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흑도 지금 바로 네, 공격은 하진 충분히 않는 거죠. 시작했습니다. 예.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2국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국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의 문이 열렸습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자, 현재 1국은 티브로드가 가져간 상황. 2국 이태현 선수 쪽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초. 하나, 둘, 자 여기를 어깨를 네. 짚고요. 다섯, 하나 밀어가고 일곱, 이렇게 붙이니까 이제 느는 아홉. 장면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계속 끼워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단수 하나 쳐놓고 가볍게 하나 지켜두는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백은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마 손을 뺄 거고요. 여기는 지금은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 이쪽으로 돌이 올 것
같은 진행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좀 일찍 와서 같이 검토실에 있었잖아요. 네. 하나, 근데 이제 셋, 이 네. 초반에는 뭐 다섯, 팀 장고대국이다 여섯,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곱, 여유가 있어서 여덟. 초반에는 뭐 여유 있게 이제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둑 형세에 따라서 이팀 분위기가 막 급격하게 막 변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네. 사실 오늘은 뭐 나중에는 오히려 박영훈 선수가 이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상 박영훈이 거의 승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바둑인데 나중에 이제 끝내기에서 역전이 되면서 팀 분위기가 SK엔크리는 좀 많이 굳어졌어요. 네. 반대로 티브로드는 고요했었는데 흑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좀 소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30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 한 판이라기보단 거의 두 셋, 판의 가치가 넷, 있는 그런 대결이 다섯,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섯, 일곱, 뭐 워낙 여덟, 중요한 대국이었죠. 아홉, 거기다가 거의 후반 말미까지 박영훈 선수의 승리가 예상됐던 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좀 SK엔크린에서는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자, 이태현 선수 날일자를 다른 쪽으로 틀어갔습니다. 네, 날일자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린데 네. 이쪽 그리고 날일자 지금 요 세 군데인데 보통 이 진행이 가장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진행 또 뭐 이쪽 30초. 중앙 두는 것도 하나, 있는데 둘, 지금은 아무래도 셋, 이곳으로 좀 넷, 더 이태현 다섯, 선수는 여섯, 중점을 둔 일곱, 거고요. 여덟, 지금은 백도 음, 교환을 하네요. 이게 여기가 흑돌이 있었으면은 이쪽으로 두었으면 아마 이 교환 안 했을 거예요. 이랬으면 이제 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 형태가 만들었을 때는 약간은 이상한 데 있잖아요. 이 마늘모 형태의 지금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간 겁니다. 네. 흑이 받아야 할까요? 지금 일단 여기 이렇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모양이 좀 이상해요. 이 자리가. 네. 이 형태가 만들었으면 뭐 여기나 30초. 또는 이쪽에 있는 게 훨씬 하나, 낫죠. 둘, 셋, 기세는 손 넷, 빼야 되는데요. 이건 다섯, 단수 치면 그냥 여섯, 받아 일곱, 막아주면 되고. 여덟, 아, 이 자리. 자, 이거는 뭐 수가 되는 곳은 아닌데요. 이 형태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백이 작게 되면 단수를 치고 계속 조일 수가 있죠. 네. 뭐 이어가는 것도 다음에 여기 치중하는 게 또 있어서 선수가 되고요. 근데 지금 이런 30초. 두터움을 얻는 게 하나, 흑에게 도움이 둘, 되는 건가요? 지금 결국은 다섯, 흑의 목적은 여섯, 여기 뭐 수를 일곱,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덟, 한 점을 이제 공격을 하려는 겁니다. 중앙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고서. 네. 그럼 두터움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우측 두터움 쪽으로 백도를 몰아가야 할 텐데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늘면요. 네, 늘어도 지금 이제 늘었죠. 네. 여기가 나와서 끊어 가더라도 뭐 단수 하나는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쪽을 두텁게 만드는 형태는 뭔가 이곳에 뭔가 크게 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서로 간에 정말 둘 곳이 없거든요. 여기를 두텁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이 한 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이소영 캐스터가 30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둘, 거리가 있어요. 셋, 집으로는 분명히 손해거든요. 다섯, 지금 흙이 두고 있는 여섯. 수단들이. 일곱, 여덟, 이게 무슨 수가 됩니까? 수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교환이 다 돼도요. 얼핏 보기에는 뭐 수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젖혀서 두어 가더라도 이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이태현 선수는 이 두터움을 어떻게 이용을 하려는 걸까요? 좀 약간은 저는 이해가 좀 되질 않는데요. 이곳을 틀어막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백도 조이는 수뿐인 거죠? 네, 지금 다른 건 없죠. 한 수라도 여유를 주면 먼저 잡히고요.
가끔은 때에 따라서는 거꾸로 백이 3점을 버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치봐서 잡으러 갈 겁니다. 일단 뭐 집은 박민규 선수가 정말 착실하게 잘 벌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집도 15집이 두텁게 나 있고요. 25집. 거의 사실 30집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가가 40집은 확실히 나 있네요. 100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이 조여 붙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앙 부근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지키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마 지키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렇게 두텁게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데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곳이 흙이 무슨 세력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가 집이 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뺄 텐데 좀 그래서 지금 흑의 이태원 선수의 지금 이 행만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단수는 백 쪽이 먼저 쳤습니다. 네, 뭐 결국은 있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일수를 하지 않는다면 꼭 두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30초. 하나, 둘, 새 형태가 넷, 다섯. 그렇게 쓸모는 없어 보여요. 이제는 백도 이제 붙여서 잡을 거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까지 교환이 되고 이 한 점을 결국 공격을 해야 하는데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공격하는 게 두텁게 이런 걸 늘어서 둬야 하는데 네. 백이 이제 두 칸을 띄거나 입구자 둬서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된다면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리 이제 두터움이 돼도 결국은 이제 그걸로 어떤 집으로 뭔가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둘, 셋, 폭이 너무 좁아요. 넷, 네, 뭔가 만들려고 다섯, 해도. 여섯, 여러 번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덟. (30초) 하나, 벌써 둘, 백의 확정가는 40집이나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도 나름 실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초반 포석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몇 집 정도 볼 수 있나요? 지금 흑도 뭐 40집 정도는 확정가가 나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이제 저 한 점을 공격을 해서 흑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30초. 막상 또 잘 하나. 어울린 한 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여덟.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아, 날일자 씌워가는군요.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보통은 이제 한 10집은 손해 봐야 그래야 이제 좀 손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로 바둑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네. 저희가 막 오버를 하고 막 어떻게 저런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막상 뭐 해보면은 뭐 한 집 손해 막 이런 경우 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날일자 아까 자세 잡는 수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하나,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거를 할 때 네. 지금 이태원 선수가 왜 여기를 다섯,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섯, 좀 저는 일곱, 손해수로 보여지고요. 여덟. 이제 백은 그냥 나가네요.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나가고요. 한 번 더 씌워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둔다면은 나를자 또는 이제 모자 씌우는 거 지금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선수가 워낙 공격을 잘합니다. 이 선수가 공격도 좋아하고 네. 또 이런 바둑을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보기엔 좀 손해라고 생각이 돼도 30초. 좀 하나, 두텁게 둘, 두겠다라는 셋, 생각으로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기는 네 번 이태현 남았습니다. 선수가 먼저 사용합니다. 저희가 내국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SK엔크린의 최규병 감독님께서 이제 뭐 이바둑의 이 대결의 포인트를 얘기하실 때 결국은 티브로드의 박정환을 SK엔크린의 안성준, 박용훈과 바로 진검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피하고 갈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덟,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국의 박용훈 카드는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카드였고요.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이 이제 박정환 선수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싸움이었어요. 네. 근데 박정환 선수를 같이 카드를 냈고 뭐 결과적으로는 반집으로 승부수가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 맞대결을 가장 좋아하는 네. 감독님이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정규리그 때 SK 앵크린에게 모두 패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가서는 쉽지 않다 SK 앵크린 껄끄럽다고 네. 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잔인한 컷을 잡았을까요?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 바둑 끝난 지가 그렇게 네.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음, 아직은 좀 패배의 아픔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민상현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밝아요. 네. 민상현 선수는 늘 밝은 편이죠. 네, 분위기 메이커고요. 저는 지금 웃고 있는 저 안성준 선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네. 거의 나올 것처럼 액션을 했었어요. 네. 아홉, 자, 포스트 시즌은 매판 오더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더 5판을 바로 제출을 하는데 그렇죠. 이 포스트 시즌은 또 그렇지가 않죠. 네. 사실 정규 시즌 내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좀 빅매치를 많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이게 자유로 오더제도 좋지만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 되니까 역시 자유로 오더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빅매치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성이 바로 이 한 판 한 판 오더로 나오는 셋, 이것이 이제 좀 재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섯, 그런데 그 여섯, 선수들도 상대가 일곱, 누군지 모르니까 네. 상대를 알면 좀 아홉,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죠.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1국 승리 시. 이 준 플레이오프 1국 승리 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 저희 담당 PD께서 박영훈 구단이 위로가 되는 CG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 무슨 CG인가 했는데 네. 이게 정말 의외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5판 3선제에서 하나, 항상 1국을 이긴 쪽이 다른 스포츠 분야로 치면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 네. 올라갈 확률이. 근데 바둑리그는 또 특이하게 오히려 1국을 이긴 팀이 더 승률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나저나 박민규, 이태현 선수의 바둑 좌상 부분이 진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네, 뭐 몇 수 두어지진 않았죠. 중앙 부분을 흙이 씌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네, 여기를 한 칸을 흙이 그 상변 쪽에서 한 칸으로 다가오면서 좀 안형을 없애는 그런 수를 두었고요. 네. 좀 중앙 쪽으로 내몰고 있는 이태현 선수인데 근데 백도 꽤 탄력 있는 자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제 배울 게 많아요. 사실 공격을 할 때 이제 여기를 두었어요. 나를자를 두니까 이 한 칸을 띄었단 말이죠. 그 나와서 끊는 것을 보면서 백으로 하여금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30초. 굉장한 악수죠. 네. 이때 여기를 하나 셋, 교환을 해두고 넷, 하나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한 여섯, 칸을 띄고 일곱, 이 행마들을 여덟. 보시면 이제 좀 그 경쾌하죠. 그러니까 가볍게 행마를 하는데 상대 진영이 이렇게 돌들이 많을 때는 네. 이렇게 가볍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점 정도는 흙이 언제든지 이렇게 잡는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고수의 행마인데 버린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예쁜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흙도 뭐 지금 이거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지금도 다섯, 머리 내미는 거에 여섯, 있어서는 어렵지는 네, 않아요. 일단 일감은 여덟, 어깨를 아홉, 짚고 나가는 거고요. 열. 이수가 네, 아니라면은 맞습니다. 이 훅으로 바로 막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나는 뭐 한 칸을 뛰어 나간다면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고요. 근데 이 형태는 약간 이제 여기 들여다봤을 때 백도 모양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차단을 할 수 없나요? 지금 바로 차단하는 거는 이쪽을 나가서 예, 오히려 이건 큰일 네, 나겠는데요. 백이 잘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도 일단은 그럼 들여다봤을 때 네, 어떻게 나와서 행마를 나와서 하겠다는 끊는다는 거죠? 건 아니고 그냥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형태는 흑도 근데 끊는 자세가 뭔가 쉽지는 않네요. 뭐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나가게 되면 뭐 그냥 아주 쉽게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노골적으로 끊어가는 건 오히려 흑이 이 잡히는 수와 여기 관통당하는 게 맛보기라 또 흑이 더 안 됩니다. 네. 10초. 하나, 둘, 자, 일단 여기 이곳은 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간의 급소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급소 자리 두지 않았어요. 그쪽을 먼저 둡니까? 오히려 지금 이곳이 여기 끊는 걸 보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네요. 밀는 것은 또 바로 끊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 백도 상변의 한 점처럼 30초. 좌변도 하나,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네, 가볍게 보겠죠. 이 한 점은 네. 어차피 지금 여기가 또 밑에가 여섯, 터져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아홉. 결국 이태현 선수도 공격이 그렇게 뭐 전체를 잡으러 간다거나 그런 공격이 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실리면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도 저는 지금도 이쪽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교환이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이쪽 진행하면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다른 공간인 것 같거든요. 네, 약간은 좀 집으로 손해를 봐서 아까운 교환을 좀 해뒀습니다. 자, 백은 이제 밀고 싶어 한 형태이긴 한데 지금 흑이 바로 끊는 게 성립이 돼요. 둘, 치고 다 셋, 단수 치다가 나가면 예, 흑이 나가면 결국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흑도 끊게 되면 백이 이쪽을 뭐 젖히고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두터워지면 오히려 이쪽 세 점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쪽 돌들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큰 집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뒷문이 터져 있어서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젖혀서 받았습니다. 네. 자,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축은 안 되기 때문에 끊는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진행인데 뭐 늘고 같이 느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는 별로 끊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같이 젖혀갈 거고요. 네, 뭐 훅도 이어가고 뭐 호구 치거나 이런 정도 진행이 되는데 30초. 이 정도 진행이라면 백이 수습이 잘 됐어요. 네. 크게 별로 네. 얻은 게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아까 40대 40의 형세에서 이 좌상을 통해 그래도 좀 벌어들이지는 않았을까요? 이쪽 흙집이요? 네. 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여기가 대략 25집 여기까지 35집 정도 나 있습니다. 흙집이요. 여기 이제 흙이 다음에 여기 교환이 선수니까 뭐 10집은 좀 두터운데 45집은 좀 두텁게 나 있어요. 네. 하나, 근데 백이 아까 여기가 15집, 여기가 30집,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뭐 41집, 42집 정도 나니까 네. 그 단순 계산상으로 이제 덤이 안 나오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봤을 때 그 외에 과연 흙이 좀 백보다 나은 것이 있냐? 근데 별로 없어요. 이 바둑은
지금 이쪽도 보시면 흙이 넓은 곳입니다. 네. 예. 이렇게 두터워지면은 이쪽 나와 끊는 것도 거꾸로 생깁니다. 이 진행이라면은 흙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바둑이. 30초. 하나, 한 번 더 젖혀야 됩니까? 셋, 넷, 뭔가 다섯, 있는 거는 백도 여섯, 자세가 너무 좋아서 뻗어서. 이태원 선수가 원래 이런 기풍이긴 해요. 굉장히 네. 우직하게 좀 발이 느린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중반전에 정말 힘을 발휘한 스타일의 바둑이긴 한데 글쎄요. 오늘은 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너무 발이 느린 것 같아요, 바둑이. 저희 30초.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는 느리지만 그렇죠. 다리가 네. 길어서 복폭이 다섯, 큰 기사로 또 네. 이태원 선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 다리 길이 두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태원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예측이 나왔네요. 네. 55대 45. 야, 근데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근데 멘트가 재밌어요. 전형적인. 네, 이태원의 고난의 바둑. 이미 소문이 많이 났군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선수는 뭐 누구랑 둬도 쉽게 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랑 둬도 쉽게 못 이깁니다. 네, 좀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에요. 마지막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네, 기풍이에요. 자, 지금의 형세는 55대 45로 백쪽이 좀 우세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1국의 결과를 알고 지금 2국에 나섰잖아요. 네. 정기리그 때는 사실 자신이 바둑둘 때 팀의 승패를 몰라요. 4, 5국 선수 아니면 그렇죠. 뭐죠? 근데 지금 가장 미들 카드인 박용훈 선수가 나와서 패했기 때문에 이태원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30초. 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 근데 네. 이런 이태원 선수가 이 다섯, 티브로드전에서 여섯, 항상 승리를 거뒀고 이 여덟, 출전한 거 보면 4, 아홉, 5국에 출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자, 한번 끊어 갔으면 좋겠네요. 박민기 선수. 같이 한번 이렇게 끊어보죠, 서로. 아, 이거 너무 떨리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한번 싸움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금 축장문이 안 되죠. 네. 이런 큰 경기에 박민규 선수 보여줄 수 있을까요? 30초. 하나, 백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호구를 쳐도 넷, 나쁘지 않습니다. 바둑은 분명히. 일곱, 여덟, 아홉. 오, 끊어갑니다. 네.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흙은 여기 끊는 수가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축장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수 치면요? 축장문이 되네요. 아무리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나갑니다. 이게 절묘하게. 반대쪽 네, 이쪽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회돌이 축이죠. 단수를 아, 이게 치고 걸리는 거예요? 단수를 쳐서 둘, 계속 일로 몰아버리면 네. 축입니다. 지금 이돌 네. 때문에. 네. 여섯, 일곱. 기가 막히네요. 여덟. 끊으면 큰일 납니다.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돌들을 딱 봤을 때 흙의 돌들이 좀 뭉쳐 있어요. 지금 이쪽 형태도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이국도 현재 티브로드가 우세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검토실 분위기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박정환 구단이 살짝 미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현재 박민규 선수와 이태현 선수. 팀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